저희 이번에 구독자 드디어 500만. 500명 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500명. 우리 올해 목표 1000명 했었잖아요. 그때 한참 오를 때는 1000명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 세상에 내 맘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맞아요. 근데 우리 그런 거 욕심 안 내기로 했잖아요. 그러기엔 500명 됐을 때 저희 너무 기뻐했다. 500명 넘었어요. 저희가 저번 시간까지 펜션 2가지 리뷰를 좀 자세하게 하고 이제 진짜 어떻게 사업할 건지 한번 계획서를 꾸렸는데 오늘 그걸 얘기하면서 좀 구체적으로 잡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구체적이기보단 첫 스타트. 큰 얼개를 한번 잡아본다. 이거 실시간으로 우리 작성할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이 사업 왜 시작했는지랑 그걸 좀 만들어 놓고 가면은 중간중간 안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근데 이거를 우리가 궁극적으로 활용할 때는 기금 지원 그거를 염두에 두는 거죠. 네. 사업 계획서를 진짜 제출해야 될 때도 쓸 수 있도록. 대외적으로도 우리가 뭐 투자자가 나타난다거나 혹은 기금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그분들한테 우리가 어떤 목적, 그 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효과가 뭐고 돈을 벌 수 있는 게 어떤 항목들이다. 그 차별점은 뭐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려면 그래서 정리를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 4명의 머릿속도 다 다르니까 맞아요. 이 페이지가 우리 4명의 머릿속에 그나마 합의점이 되지 않을까. 이게 있어야 진짜 수많은 결정해야 되잖아요. 가르마 타는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업의 목적, 돈 벌고 싶어서. 디자인하고 싶어서. 신축을 하고 싶어서 약간 이런 거. 나 완전 쓰레기네. 아이 그것도 있죠.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어쨌든 이게 큰 돈이잖아요. 회수도 되고 웃는 날이 와야죠. 모두가 행복해야지. 사용자, 투자자, 우리. 맞아요. 모두의 행복. 행복과 자아 실현. 일단 결론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 숙박시설에 대한 제공을 하겠다. 근데 어떤 숙박시설을 어떻게가 이제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사회적인 그런 이슈들이 들어가도 좋을 것 같고, 예를 들어 뭐 코로나 때였다면 외국을 못 나가는 분들이 국내 여행지를 통해 색다른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가 될 수 있는 거고, 현재는 뭐가 좀 이슈일까요? 저는 최근에 본 뉴스에서는 5도 2촌, 5일은 도시에서 2일은 농촌에서 어촌에서 사는 삶이 있었고, 저번에 사례조사 했을 때도 이야기 나왔지만 워케이션 이런 게 있었고, 근데 그건 한국제 분명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붙어 나가면 조금 더 다수의 사람들과 같이 공감대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스테이라고 하는 사업이 되게 선풍적으로 지어지고 있잖아요. 어느 순간부터. 근데 그게 그 카페를 한창 포토존처럼 이렇게 쓰면서 퍼졌던 것처럼 숙박시설이 또 그러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방식으로의 소비는 조금 지속 가능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우리가 이걸 지속적으로 꾸려나가려고자 하면은 그 근본적인 뭔가 고민이 녹아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게 항상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런 추상적인 아이디어들을 결국에는 현실적인 언어와 현실적인 공간으로 만들어내야 되는데, 사용자들이 이런 것들을 뼛속 깊이 이해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는 어쨌든 구현해내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뭔가 다른 차별점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그거를 들어요. 일단 쓰면 될 것 같아요. 키워드들만 적어놔도. 아, 좋습니다. 잘 끊어줘서 고맙습니다. 밑으로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요? 지역재생 위한 국토 균형 발전. 2050? 지역과 같이 하는 프로그램들을 좀 넣어서 살린다거나. 특산품하고 엮여도 좋을 것 같고. 여기는 지역 활성화네요, 뭔가. 그렇죠. 일본 너무 49제곱미터 몇 개 받고 꿈을 크게 국토 균형 발전. 꿈을 크게 가지자고. 아, 좋은 단어 있어요. 지역 재생을 위한 앵커 시설. 우리가 기반이 된다. 비슷한데? 네. 무게는 비슷한데. 1번을 대체하는 거죠. 5도 2촌도 새로운 하나의 생활 양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생활 양식에 제한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업 방향? 이건 어떤 거예요? 사업 방향은? 얘를 결국 어떻게 할 거냐. 목적과 효과를 이루기 위해 어떻게 일을 진행할 거냐. 새로운 유형의 숙박 공간 개발. 그럼 저희는 4명의 다른 건축가가 다른 디자인을 한다는 것 자체가 방향성이 되지 않을까요? 한 꼭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단편 일률적인 디자인에서 탈피를 한다. 획일적이지 않은 디자인. 그 지속 가능성에 대한 것도 설명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참 어려워. 서스테이너블이. 실제 그걸 잘 해낸 정책도 잘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뭔가 갈아치워지거나 그런 것보다 말하자면 저 앵커 시설이거나 뭐 균형 발전이거나 결국에는 제가 남아있어야 계속 되는 거니까 그걸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싶다거나 근데 사실 이게 우리는 유형으로 지어내는 건 집이지만 사실 우리가 하는 일 자체가 집을 짓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프로그램이라든지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는 걸 수도 있고 활동을 만들어내는 거니까. 뭐 캠페인을 만들어내는 거일 수도 있고 근데 그거의 중추가 이제 집과 숙박이라고 하는 경험이 될 수는 있는 건데 지속 가능한 정책이라는 게 제대로 된 걸 본 적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런 것들이 정책으로 끝나서 그게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지속적인 운영이나 문화라든지 실천 뭐 이런 거가 사실 뒷단에 따라오는 것들이 훨씬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책으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지속 가능이 뭐냐가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건데 지속 가능은 우리가 다 이해를 했지만 그래서 지속 가능이 뭐야라는 질문에 답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뭐 새로운 생활 양식이나 문화의 제한이라는 게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닐까? 뭔가 조금 풀어서 쓰면은 그게 지속 가능성의 설명일 것 같기도 해서. 저거를 통해서 이 건물이 계속 지속 가능하게 돌아간다라고 해석될 수 있으니까. 근데 그 문화라고 하는 걸 뭐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우리가 운영을 하겠다던가 이게 효과는 이거겠네. 오히려 저거에 의해서라고 하면은 로컬 공간의 지속 가능성 확보 뭐 이런 게 되겠네요. 저 두 번째 것도 밑으로 내려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프로그램을 하는 것도 그러니까 사업 방향으로 가야 그래서 지역 재생을 위한 앵커 시설이 된다. 다 함축되는 말인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가볼까요? 정리하고 네 저거는 계속 업데이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일정을 잡았을 때는 전에 이제 책 읽어보고 했을 때 이 펜션을 오픈하기 제일 좋은 시기가 성수기다. 그래서 만약에 비성수기 하면은 놀다가 성수기가 오니까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6월에는 적어도 오픈을 해서 7, 8월 성수기를 이제 준비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6월에 오픈하는 걸로부터 역계산을 했어요. 성수기에서 6월에 오픈하는 거를 목표로 가지고 있고 그래서 한 4월에서 5월 2달간은 SNS 마케팅하고 이제 가구나 인테리어 꾸며야 된다고 봤어요. 그래서 3월에는 적어도 준공이 나야겠다, 늦어도. 그래서 3월에는 준공이 나려면 건축공사 하는데 8개월로 잡았거든요. 골조공사 하면은 한 9월, 10월 날씨 좋을 때 제일 끝나고 뭐 외장공사 한다고 보면은 적어도 한 8월쯤에 시작하면 좀 공사가 잘 되지 않을까? 그래서 8개월로 잡은 거고 그 다음에 7월 한 달간은 시공사를 선정한다고 봤어요. 저희가 보통 설계 도면 끝나면 시공사 뿌려서 선정하는데 적어도 한 달은 걸리더라고요. 거기서 견적 오는데도 한 2주 걸리고 하니까. 그래서 7월 한 달로 받고 그 다음엔 이제 실시 설계가 5, 6월 안에 끝난다고 받고 그걸 하면서 허가가 이제 완료가 된다. 그렇게 보고 2월부터 4월까지는 이제 계획 설계 한 3개월 정도 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저희가 건축주분 미팅 하면은 뭐 4, 5회 정도 해서 디자인안 설정하고 그다음에 허가도서 그리는 기간으로 보긴 했거든요. 물론 저희끼리 하면은 그런 미팅 횟수가 없어서 조금 더 빠를 것 같긴 해요. 우리는 의견 취합을 해야 돼가지고 초기에 시간이 많이 들고 결정이 되고 나면은 수월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1월까지는 땅 매매를 완료한다라고 봤는데 저번에 안 소장님이 알아봐 주셨잖아요. 농지를 구입하는 법. 네. 저희가 농사를 짓겠다는 자격 증명원이 있어야 농지를 구입할 수 있고 근데 저희가 농사를 지을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구입은 어려울 것 같고 두 번째는 기존의 허가 자체가 이미 난 땅을 사가지고 설계를 변경한다. 그러면 일단 가격이 좀 비쌀 것 같아요. 허가가 난 땅이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토지주를 그대로 두고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서 저희가 허가를 득한 다음에 매입을 하면 할 수 있으니까 그 세 번째 방법이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겠다 싶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방법으로 하면 기간도 조금 줄일 수가 있고 저희가 운영비가 조금 세이브되는 것도 있죠. 미리 사서 세금을 내면서 지속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허가가 나고 나서 그러니까 6월에 땅을 잔금을 치르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예. 그래서 저희는 저런 조건이 땅을 사는데 붙으니까 땅을 좀 알아보고 결정하는 기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 서로의 그런 조건이 맞는 분과 거래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저는 6월 오픈 전에 가오픈 기간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SNS 마케팅 할 때 보통 가오픈 하면서 오셔가지고 홍보도 하니까 그 기간으로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달 정도는 최소한 그래도 여유 시간은 넣어놔야 우리가 어떻게든 성수기에 부랴부랴 맞출 수 있을 거예요. 저 허가나 실시 설계가 저거는 항상 우리의 목표잖아요. 한 달 안에 끝나는 거는. 허가도 저희가 내는 게 아니라 이제
주무관이 검토를 하는 거라 저희가 밤샌다고 빨리 받는 게 아니거든요. 허가를 넣을 때는 건축물 용도 자체는 저희가 아예 숙박시설로 정해서 넣으려고 하고 이제 민박업으로 넣는 것도 고민을 해봤는데 그거는 단독주택이면서 이제 민박업 내는 건데 저희가 사실상 거기서 사는 것도 아니고 그 민박업 자체는 거기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이제 경제적으로 이익을 낼 때의 민박업의 용도라서 숙박시설을 해서 운영하는 게 더 적합하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7월에 시공사 선정할 때는 이제 저희가 기금을 받을 수 있는 게 두 개로 찾았었는데 하나가 기금 시설 자금이고 기금 운영 자금이었잖아요. 이제 기금 시설 자금이라고 건축물 지을 때 들어가는 시공비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자금이 있는데 이거는 지자체나 은행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일정은 조금씩 다르고 만약에 미리 신청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관광 펜션업을 할 수 있다는 게 사전에 협의가 돼서 그걸 가지고 이제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뭐 추후에 관광 펜션업을 득하고 나서 이제 신청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우리한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에 따라서 시점이 다 결정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허가서가 맞아요. 있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사실은 그래서 저것 때문에라도 저 신청 가능한 시점 이전에 허가가 다 끝나야 되잖아요. 더 당겨져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상반기에 신청해야 된다고 하면 그 전반적으로 앞당겨져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 6월 오픈이 내년으로 넘어가야 현실적일 수도 그럴 있다는 수도 거죠.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땡기는 건 못하고 우리가 스타트니까 오픈이 늦어진다가 되겠죠. 그럼 사실상 저게 크긴 하잖아요. 시설 자금을 받는 게 비용에 있어서. 그럼 저희가 그 관련 협의 부서를 초창기에 찾아뵙고 일정 같은 걸 한번 협의를 한다거나 계획 같은 걸 들어보는 게 제일 좋겠네요. 한번 지자체 한번 방문해야 될 것 같기도 해요.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제가 지자체 꾼이니까. 든든합니다. 만약에 조절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저 성수기 때 오픈하는 거를 너무 고집하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1년 뒤에 우리가 오픈하는 걸로 가기보다는 그냥 근데 시기에 그 맞춰서 수지 타산 한번 계산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운영비를 우리가 쏟아가면서 성수기까지 기다릴 것인지 직원을 뽑지 않고 그냥 냅두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으니까. 아, 우선 진행을 하고 오픈만 미뤄두는 걸로. 실시까지 쳐놓고 시공사 선정하는 거 하고 착공을 뒤로 미루는 거지 그냥. 아, 착공만 네. 허가까지는 그렇죠. 시공사랑 계약은 미리 해놓으면 되니까. 근데 공사비는 항상 오늘이 제일 싸니까. 그래서 미리 계약을. 여러분 꿀팁입니다. 시공 계약을 하고 내 월급이 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시작하세요. 성수기가 7, 8월이긴 하지만 사실 연말도 어떻게 보면 좀 성수기로 좀 맞아요. 보면은 그냥 추석 있고 그 연말을 보고 조금 그쵸. 여름 지나서 한다 약간 이렇게 좀 전략을 잘 짜서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눈 많이 오는 나라들은 겨울에 오려서 찾아가고 그러잖아요. 삿포로. 네, 그런 것처럼 뭔가 여기만의 저희가 그런 걸 잘 엄청 많아요, 살려봐야죠. 엄청. 저는 요 스케줄이 사실은 건축 행위 스케줄에 거의 집중돼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계획 설계 이전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브랜딩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기획 기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컨텐츠 기획도 좀 있어야 되고. 저는 한 달 정도라도 왜냐하면 앞단에서 우리가 사업의 목표나 뭐 이런 거 할 때 뭐 획일적이지 않은 디자인이라든지 라고 하면 뭐 그 획일적이지 않은 건 뭔지 뭐 예를 들면 그런 거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을 정리하는 시간은 필요할 것 같다. 그래야지 사실 그거 자체를 구축해내는 게 설계니까 시간은 필요하지 않을까 맞아요. 싶은 용어 생각이 정의를 하는 시간은 분명히 필요한 거. 왜냐면 우리끼리도 그 개념에 대한 싱크로나이즈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게 우리가 스테이에 대해서 경험이 사실 소비자로서밖에 없으니까 그 시장에 대한 뭔가 이해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없긴 해서 막연하게라도 좀 정보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수익성에 대한 것도 어떻게든 표현이 돼야 되니까 맞습니다. 그거 이외의 거는 우리가 어떻게든 잘해낼 수 있다는 전제하에 수익성에 대한 것도 확실히 표현할 수 있는 뭔가 자료를 만든다거나 정리를 하거나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거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일정은 이렇게 정리하고 저희가 중간중간 얘기하면서 추가되는 일정들을 더 계속 업데이트하는 걸로 네, 보면 될